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인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나라, 1948년 우리나라가 건국이 될 때에 기도로 시작이 되었죠. 제가 이제 누차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죠. 영어로는 The Rose of Sharon, 사론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유 대한민국 50년의 김일성이 말이죠. 남침을 해서 우리 이 한반도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만 명이 사망 내지는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죠. 지금 체제 경쟁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권 6위 올라갈 정도로 가장 최빈국이 이 북한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막 비하하고 말이죠. 비하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정책을 뚫은 분이죠. 러시아하고 수교도 하고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나중에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때의 가장 경제가 호황이었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막 비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말이죠. 가장 아픔을 준 김일성은 김일성 주석, 그리고 이제 또 김정일 위원장, 지금 김정은 위원장, 심지어는 이재명은 말이죠. 그분들의 노고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도 말이죠. 민주가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주화도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라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인권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말이죠. 국가가 구성되려면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말이죠. 국민 주권 행사 위해서는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말이죠. 부정선거라든가, 그 다음에는 일반 예산 삭감, 이런 것은 이제 정쟁으로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부정선거는 물론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비상계엄 선포 요인 중에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국방 관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대폭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이죠. 북한의 핵기지, 핵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에 원점, 핵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드론 사업비, 이것이 말이죠. 전액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지삼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대단한 배잖아요. 구축함, 전투함. 여기서 발사되는 함대공 미사일, 함포에서 그러니까 이 이지삼에서 발사하는 그런 미사일 사업을 말이죠. 119억 5천만 원을 달랑 5억 원만 남겨놓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의 가장 불리한 것, 가장 위험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거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거를 했으면은 이놈들이 말이죠. 여적죄죠. 간첩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간첩죄를 처벌하려니까 간첩죄도 처벌 못하도록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대통령께서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직까지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야 될 사람이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없애버렸다. 북한의 핵무기를 공격을 막아낼 그러한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윤 대통령 표현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눈알을 다 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온갖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정책 좋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이 국방예산 삭감 없애버리는 것은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절대로 여러분, 이 민주당을 지지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도 말이죠, 설령 윤 대통령의 좀 무리한 것이 있더라도 이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은 각하 내지는 기각이 돼야 된다. 물론 제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한 3분 분량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예산을 무엇을 삭감했는지 직접 대통령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이죠, 간첩 사건과 연루된 사람, 아마 박선원 의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지칭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 간첩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박선원을 말이죠, 국가정보원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1차장인가 넣어서 말이죠, 정보를 다루는 거기에 간첩 혐의로 의심되는 사람을 넣어서 말이죠, 정보 보호하기 정보를 전부 북한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했다. 뭐 보냈느냐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수사에 의하면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김성규 국장이 잘리고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찬성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말이죠, 이거는 우리 민생과도 관련 없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것, 이거 당연히 말이죠, 국회 다수 의식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계엄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자, 참으로 말이죠, 지금이라도 대통령 탄핵은 100% 기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된 것, 간첩질,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응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의 이 국방 예산 삭감 관련 이 피눈물 나는 진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키일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습니다. 정밀 유도포탄 연구 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2분의 1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 활동과 방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 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국정원이 방첩기관인지 정보 유출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우리의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마는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